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9월 22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1.43% 상승한 42,7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이 LB 1차 발행가 확정일인데요. 글쎄요, 우리가 이때 이렇게 낮은 박스권에서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유증이 있기에 추가적인 하락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발행가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나온 소식을 좀 보시면 GBM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요 인터뷰 기사 있잖아요. 요렇게 나왔는데, 요 인터뷰 내용은 주가행에서 2일 전에 다뤄줬고 우리도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 일단 좀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요 GBM 소식부터 간단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벌써 꽤 되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LB가 리보로 우뚝 선 다음에 이민요밀구로 양날개를 쫙 펼쳐서 창공을 향해 날아가고 베리스모까지 장착해서 제트 엔진을 딱 장착을 하고 삼각편대로 쭉 비상해 보자라고 좀 창피하지만 사실 몇 차례 언급을 했는데요. 그래도 리보는 좀 움직이죠. LB가 리보 관련해서는 좀 움직이는데 요 이민요미 그리고 베리스모로는 좀 움직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GBM, LB 가치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기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이제 이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요. 오늘 나온 기사도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주가에 영향을 줄 거는 같은데 이제 좀 줘야죠. 여튼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글로벌 베테랑 신약 허가 담당자 바이오 전문가까지 영입을 하면서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임상 이상을 종료하고 데이터 락에 들어갔고요. 빠르면 이제 다음 달 초에봤자 며칠 남지는 않았습니다. 10월 초에 탑라인 1차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글쎄 뭐 오늘 주가는 사실 요거 난다면 그렇게, 물론 시장도 안 좋았다만 그렇게 크게까지는 반응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주가행 자료를 좀 보시면 글쎄 전 좀 뿌듯하다고 해야 될까, 좀 살짝 눈물도 좀 핑 도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는데, 리보를 드시고 말기암에서 거의 이제 완치 수준까지 이뤄냈다라는 수기가 이 블로그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이렇게 뿌듯한 거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이거 한번 꼭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내가 이런 회사의 주주라는 게, 그래서 조금이나마 좋은 세상을 위해 나도 이바지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여러분도 보시면 참 뿌듯하지 않을까 싶고, 어서 좀 빨리 약이 출시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 더 이상 암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없어지길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일이 1차 발행가 결정이 되는 날인데, 요거 이제 누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잘 아시다시피 1차 발행가는 기준일 가중산술평가, 일주일 가중산술평가, 한 달 가중산술평가를 이렇게 나누기 3을 합니다. 그래서 산술평가를 구한 다음에 요 놈이랑 요거랑 나누기 3한 거랑 기산일 가중산술평가를 비교해서 낮은 것을 구하고요. 그거를 25% 할인하고, 또 분모가 보시면 1보다 크잖아요. 25% 이상 할인해서 주가를 주주들한테 줄 수 있는, 이렇게 유상증에 청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건데요. 요거 왜 다시 한번 말씀드렸냐면, 이따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열심히 또 손가락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30492000000, 거래량은 725913 했더니, 참고로 어제 가중산술 평가가 42757이었죠. 9월 20일 42757이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42005로 낮아졌습니다. 신기합니다. 어제보다는 주가가 올랐는데 가중산술 평가가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오늘 종가에 올려서 그래요. 이 산식이 그냥 종가, 평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래 대금 분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어쨌든 여기도 똑같이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0492 000 725 913 했더니 일주일 가중산술 평가는 42537이 됐고요. 어제보다 살짝 좀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 오늘 한 달 가중산술 평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손가락 운동을 해야겠죠. 7, 2, 5, 9, 1, 3 했더니 제가 뭘 잘못 누른 거죠? 그죠? 4,200원이 나올 리가 없는데 여기 공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손가락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2005 똑같아졌네요. 위에 42005 요거. 그래서 기산일 가중산술평가 42005, 한 달 가중산술평가는 47834, 일주일 가중산술평가는 42537 했더니 이 산술평가가 44125, 조금씩 다 나아졌어요. 이 중에 낮은 거, 그러니까 42005가 되겠네요. 이거 누르고 다시 눌러주고 낮은 기준 주가를 눌러줬더니 분자는 31504가 되고, 그럼 오늘이 최종 발행가 결정일이라고 하면은 확정 발행가는 3815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 이제 내일 돼야 결정이 되겠죠. 만약 오늘이 기산일이었다면 1차 발행가는 3815원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내일이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글쎄요, 뭐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오늘 기산일 가중산술 평가가 좀 떨어졌으니까 다들 조금씩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이 공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애초에 예정 가액은 34,050원이에요. 근데 오늘이 기산일이라고 했으면은 3815원, 약 10% 정도 차이가 나고요. 기준 주가도 원래 공시에서 얘기했던 거는 46,354원인데 기준 주가도 42,000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서, 글쎄요, 공시대로 한다면 요 34,050원 곱하기 956만 2,408주를 하면은 여기 약 3,250억 가량을 모을 수 있는 건데, 정말 의미가 없지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정 발행가로 맞추기 위해서 내일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회사도 3,250원이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좀 오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의미는 없으나 한번 이 예정 발행 가액을 맞춘다는 가정을 하고 살펴보면, 우리가 며칠 동안 봤지만 여기 기산일, 내일 당일 요 가중산술평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여기 산술평가 구할 때 3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또 산식 자체도 보시면 요 산술평가 나누기 3한 거랑 비교 대상 자체가 얘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낮으면 이제 기준 주가가 얘로 결정이 되는 건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주가는 이미 빠질 대로 많이 빠져서 기산일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내일 또 주가가 하락한다면 무조건 기준 주가는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요 금액이 들어올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전제 조건이 예정 발행가로 맞춘다는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상승을 한다면 얘가 여기 기산일 가중산술평가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야 얘가 낮은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주가 하락은 배제를 하도록 할게요. 전제 조건이 예정 발행가로 맞춘다. 그러니까 상승을 전제로 하니까 하락은 배제를 하도록 할게요. 여튼 기산일이 3분의 1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요거 3분의 1한 거랑 요 기산일이랑 비교를 하는 거니까 높다는 가정이면 요 산술평가,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높기 때문에 요거랑 비교해서 낮은 금액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내일 주가가 올라가면은 얘가 얘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44,000보다는 무조건 높아야 되겠죠. 이를테면 오늘 가정이라면 무조건 얘보다는 높을 거예요. 상승으로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내일 만약에 상승한다는 조건이면 요 나누기 3한 산술평가가 기준 주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IQ 66인 저도 이해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더 잘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회사에서 애초에 공시한 기준 주가 46,350원, 요거 봤던 기준 주가가 46,350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발행가액이 34,050원이고, 그래.
야, 너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보여줘. 요거 기준주가 요게 46,350원이고 발행가 요거. 그래서 회사에서 애초에 공시한 기준주가 요거 42,350원이 되려면 내일 기준주가는 요게 산술평가가 돼야 되는 거고요. 요 산술평가도 계산을 해보시면 48,679원이 돼야 해요. 에이, 이 정도는 알죠, 우리가. 요거 어떻게 구했어요, 기준주가? 요게 낮다는 가정이잖아. 그럼 요거 낮다는 가정이면은 내일 요거 산술평가는 일단 모르는 거니까 A로 넣고 A 더하기 47834 더하기 42537 나누기 3은 요거잖아. 46350이면 요 미지수 알 수 있겠네. 그죠? 그게 이제 48,700원 정도인 거고요. 이제 그 말은 기산일 주가는 최소 48,700원 이상일 걸로 예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중산술평가지 뭐 종가, 평균가가 아니잖아요. 보셨지만 우리 처음에도 봤지만 오늘 주가 올랐음에도 가중산술평가는 떨어졌잖아요. 요거 어저께보단 떨어졌잖아요. 주가 올라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중산술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튼 주가로 본다면, 가중산술평가가 아닌 주가로 본다면 약 49,000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애초에 공시한 기준주가를 맞추려면, 근데 요것도 49,000원 정도도 물론 변수가 많이 있어요. 저가에서는 거래가 적어야 하고요. 고가에서는 거래가 많아야 하고요. 또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왜? 여기는 이제 가중산술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튼 애초 목표대로 자금을 구하려면 기산일 가중산술 평가는 48,679원, 48,700원 정도가 돼야 합니다. 정리하면 오늘 종가가 42,700원이고요. 가중산술 평가가 48,700원이 되려면 약 15%의 변동폭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종가가 42,700원이기 때문에 종가가 49,000원까지 가려면 15% 변동폭, 그러니까 가중산술평가가 48,700원이 되려면 최소 한 49,000원까지 가야 되니까, 이게 가중산술평가여서 그래요. 관점이 달려서 그래요. 그리고 또 고가에서 가중치가 많아야 되고요. 저가에서는 가중치가 좀 적어야 되고, 여튼 뭐 아무 의미 없지만 애초 목표 기준주가 42,350원을 달성을 하려면 요거. 그래서 요게 되면 이제 예정 발행가가 34,050원이기 때문에 내일 가중산술 평가가 48,700원 정도 돼야 한다는 거 살펴봤습니다. 주가로는 고가는 약 49,000원, 예, 약 뭐 요 정도 되겠죠. 그리고 15% 정도의 변동폭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아무 의미 없으니까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야, 주가 보니까 주가가 꽤나 떨어져서 회사에서 원하는 자금 못 구하겠더라. 신뢰가 바닥이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거고, 결국 돈도 못 구하니까 임상도 못 할 거고, 회사 가치는 또 그만큼 떨어질 거고, 뭐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뭐 애초 계획 세울 때 이 정도 1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하지 않았을까. 아까도 살펴봤지만 애초 목표가보다는 지금 약 10% 정도 적은 건 맞긴 하고요. 그리고 유증 흥행도 이거 100% 실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글쎄 흥행은 지금이랑 관계없이요, 흥행을 판단하는 그 날짜 기준은 청약일에 있어요. 우리 많이 보셨지만 1차 발행가는 신주 배정 기준일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확정 발행가는 요 청약이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흥행은 지금 당장은 논의할 게 아니고 요 청약할 때 논의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당장 이런 기간은 보시면 중요한 게 1차 발행가 결정이랑 2차, 그러니까 요게 확정 발행가, 2차 발행가인데, 요 확정 발행가 결정하는 요 지금 그런 절차의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뭐 그때요, 지금 유증 흥행 실패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일 부근이 훨씬 유증 흥행이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입니다. 만약 주가가 올라서 우리가 원하는 요 언덕 5만 원도 넘고 6만 원도 넘었다. 뭐 그래서 주가가 이를테면 요 정도 수준에 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10월 11일에 프리 NDA도 있고, 좀 전에도 보셨지만 10월 초에 이민요믹 탑라인 발표도 있고, 뭐 서양 남성함 가속 승인 신청도 해서 만약 5만 원도 넘고 한 요 정도, 요 정도, 뭐 그래요, 5만 원 중후반 요 정도에 있다고 하면 유증가 뭐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 오늘 기준으로 보시면 약 31,000원도 안 되는 가격인데, 만약 청약일 부근에 가격이 6만 원 언저리인데 유증 가격은 3만 원 초반, 매우 싸잖아요. 당장 주가는 뭐 요 정도 수준인데
요 3만 원대에서 3만 1천 원도 아까 안 됐잖아요. 오늘 기준으로 한다면 요 정도 가격은 엄청 싼 거잖아요. 신주를 3만 원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증 흥행은 지금이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 청약일 부근에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유증은 3개 가격 결정 조건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살펴본 거는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 발행가가 낮다는 전제, 그리고 2차 발행가가 높아지는 경우, 좀 전에도 보셨지만 2차 발행가 같은 경우는 청약일 부근에 있으니까 1차 발행가가 낮고 2차 발행가가 높아지는 일반적인 경우를 살펴본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중에 낮은 금액을 유증가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 2차 발행가가 더 낮아진다면, 정말 그러진 말아야 될 텐데, 어쨌든 산식을 보면은 1차, 2차 중에 낮은 거니까 2차 발행가가 더 낮아진다면, 이 말은, 그러니까 주가도 10월 말에도, 정확히 10월 28일입니다. 이게 2차 발행가 결정일이니까요. 10월 28일에도 주가가 지금 이 모양이라면 청약할 유인이 떨어지겠죠. 근데 좀 전에도 보셨지만 2차 발행가랑 청약일이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청약일 무렵에 또 주가 좀 그렇다면 청약할 유인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물론 할인율이 25% 이상 해주기 때문에 싼 차이는 있는데, 아무래도 신뢰 회복을 못했다 뭐 이런 관점 때문에 청약할 유인이 많이 좀 떨어질 거는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유증은 흥행 성공하긴 좀 힘들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요거 몇 번 설명을 들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계속 문의를 하세요. 결국 유증은 3개의 가격 결정 제한이 있어요. 첫 번째 1차 발행가 제한이고 2차 발행가 제한인데, 이제 1차 발행가랑 2차 발행가는 거의 다 아시는 것 같고요. 할인율 40%, 그러니까 막 60% 얘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1차 발행가가 낮고 1차 발행가가 낮고 그 다음에 막 회사에서 호재가 나오면서 가격이 급등을 하는 거예요. 막 빵빵빵 치면서. 그래서 요 청약일 전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 가중산술 평균 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1차, 2차 발행가 낮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 주가가 계속 좋은 호재가 나서, 이를테면 약 뭐 한 9만 원이라고 쳐요. 아니야, 뭐 기왕에 쓰는 거 직전 고점 돌파해서 10만 원이라고 쳐요. 좀 전에 말했던 이런 호재가 다 나와서 이렇게 급등을 해요. 그러면 주가는 10만 원인데 내가 지금 1차 발행가는 아까 약 3만 원 정도에 발행된다고 치고, 그럼 내가 10만 원짜리 주가를 3만 원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이거 엄청 싼 거잖아요. 주당 7만 원 이상 수익.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 투기성이 높으니까, 이미 3만 원대로 1차 발행가가 확정이 됐더라도 60%, 10만 원에 60%, 그러니까 6만 원으로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도 뭐 평균가, 종가 이게 아니라 가중산술 평가입니다. 3일간. 그거 좀 유의 좀 해주시고요. 네, 드디어 이제 내일 1차 발행가가 결정이 되네요. 금요일에 LB가 좀 강했는데 내일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길 바라면서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